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청와대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곽준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을 위한 경제미디어 어피티 대표 박진영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유튜브 시사발전소로 방송하고 있는 한진입니다. 막귀도 알아듣는 시사상식 작가 김초롱입니다. 마이크도 잡고 있고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한다. 제일 프로인 것 같아. 이 중간중간에 어색함은 어떻게 해요? 영스플레인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 제목 좀 진부해. 영수, 아니. 진부하다. 영. 우리 이렇게 얘기해서 다음부터 못 나와. 아니, 근데 그렇다고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기존의 어떤 기성세대의 목소리가 아니라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외부자들 안에서 듣는다는 게 참 신선했던 것 같아. 뭔가 이 시대의 흐름을 타서 유튜버들을 이렇게 끌어 모았나? 너네는 외부자들을 실제로 제 방 말고 본 방송으로 본 적 있는 사람 있나? 개그맨 남희석 씨가 진행을 처음 했었는데 그분이 나오기까지는 거의 한 편도 빠짐없이 다 봤어. 근데 개편된 후로는 잘 못 봤던 것 같아. 왜 개그맨 남희석 씨의 팬이야? 그건 아닌데 개그맨 남희석 씨. 그건 아닌데. 기억하겠어요. 그건 아닌데 타이밍이 그냥 그렇게 됐던 것 같아. 나는 솔직히 없어. 나는 요즘엔 TV는 거의 안 보고 넷플릭스랑 유튜브만 엄청 보거든. 솔직히 이미지 얼굴로 더 익숙해서 머리 하얗신 분. 나는 그 출연하시는 분 중에 정호김 전 의원분께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사실 최근에 정호김 전 의원이 그 당시에 대학생인가 그러셨나 봐. 실제 상황을 잘 아는 분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속 시원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그거 잘 봤다고 정호김 전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네. 나는 나의 원픽은 같은 분으로 계속 하면은 다른 분들이 섭섭해하실까봐 좀 그렇긴 한데 나도 개인적으로 진중권 교수님이고 좋아 이런 거 좋아. 우리가 이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것뿐이지 나머지 분들을 싫어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바탕에 좀 깔고 갔으면. 맞아. 평화주의자야, 평화주의자. 진영이는 픽? 나도 근데 나한테 되게 중요한 투표권이 지금 갑자기 온 것 같은데 나한테 되게 중요한 투표권이 지금 갑자기 온 것 같은데 나도 근데 진중권 교수님인 게 솔직히 말하면 진중권 교수님 인기 많으시네요. 나도 근데 진중권 교수님인 게 솔직히 말하면 외부자들에서의 진중권 교수님은 아니야. 왜냐 나는 안 연습 플레인. 그냥 이제 좀 뻔하다? 매미가 울면은 그때 여름이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청년들이 찾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선거가 이제 근처에 왔구나.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별로 아무 생각이 이번엔 좀 없어. 시기적으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 청년을 위해서였다라고 하면 진작에 했어야 될 것들인데 이제 와서 구애하는 모습이 선거용에서 청년들을 소모품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닌가. 진이가 방금 소모품이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과연 또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뭘까? 왜냐면 청년들이 사실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내가 사실은 나도 유튜브를 하면서 대학교에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한 적도 되게 많거든. 정책이나 어떤 정책 이슈를 얘기할 때 사실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치인들이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능 방송에 한 번 더 출연하고 이런 거에 더 집중하는 게 아닌가. 뭐 나 최근에 좀 본 게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그 미군 우리 그래도 그 학문의 장인 대학교에 가서 질문을 받고 하는 게 예능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강의 오거나 세미나 오는 것들 보면은 연예인들이 이제 컴백하고 나서 쇼케이스 한번 열고 그때 반짝 우리한테 팬들 사인회 열고 오는 것처럼 정치인들도 선거 앞두고 그때 반짝 찾아오는 경향들이 많잖아. 연예인과 정치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예인들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줘. 맞아. 되게 내가 좋아하는 보고만 대로 있어도 해줘. 좋아. 예쁘고 막 보기 좋아. 근데
정치인들은 그래서 약간 되게 괴리감이 있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강연을 오고 우리를 위해서 강의를 하고 우리를 위해서 조언을 하고 정책을 꾸리는 사람이 진짜 나를 이해하고 있나? 많이 공감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나오는 게 나는 실수로 막말이고 실언이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사실 정치인들이 청년 표심을 얻으려고 하는 거긴 하지만 오히려 이런 강의를 하면 할수록 신뢰도가 더 떨어진다라고 맞아, 생각하는 게 맞아. 뭐냐면 일반적으로 강의에 가면 항상 늘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는 나 때는 말이야라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맞아. 얘기하는 특히 황교안 대표가 이 청년들을 타깃으로 한 정치 행보를 많이 이어가고 있잖아. 근데 이 아들 특혜 논란이 불거진 어떤 강의처럼 사실은 이 청년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고려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합리적으로 이분이 이후에 청년들을 대변할 수 있겠는가? 내가 생각을 해봤어. 왜 저런 말이 나왔을까? 본인의 아들에 대한 그 뭐 어학 성적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또 보통 어머니에 비해서 아버지는 자식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자식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실 분들이 많잖아. 그랬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그런 대학 강의실에 왔을 때는 질문을 오히려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맞아. 나 근데 개인적인 경험인데 내가 가장 크게 실망했던 사례가 그런 강연을 갔는데 모든 질문을 안 받겠다고 시작하는 강연이 있었어. 근데 무려 그 강의가 3시간짜리였거든? 그러면은 연설을 듣는 거랑 뭐가 다른가 싶고 그리고 너무 많은 취재진이 있었어. 사실 그것도 진정성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 그분이 누군지 물어봐도 될까? 구속수감 대신 전 대표. 구속 수감 대신 전 대통령 기본적으로 나는 정치인들과 우리 청년들 간의 괴리가 되게 크다고 생각해. 살아온 게 너무나 다른 거지. 사실 지금 뭐 60대, 70대 어르신분들은 하루 끼니를 거르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배고픈 시절이었잖아. 그런 거에 있어서 어르신들은 되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좀 청년 나름대로의 힘듦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네, 우리 세대는 특히 많이 이제 이야기 듣는 게 욜로 그리고 뭐 미래에 대해서 좀 포기한 그런 세대라고 규정이 되잖아. 위의 세대들이 청년 세대를 계속해서 어떤 단어로 규정을 하려고 하는 걸 보면서 진짜 우리가 신기하긴 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맞아. 들면서 맞아. 한편으로는 사실 이렇게 TV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 거 말고 진짜 완전 까놓고 우리 세대가 왜 남들이 보기에 욜로의 삶을 살고 있고 그렇게 어른들이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는지 완전 톡 까놓고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 연습 플레인! 기성 정치인이든 기성 세대든 너가 지금 겪고 있는 거 나도 겪어봤어 라는 말들을 참 많이 사용한단 말이야. 근데 그 개인의 고통을 다 알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출발선에 서야만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치 내 마음 알아주는 게 최고거든. 일단은. 내 마음 좀 어른들한테 알았으면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 연습 플레인! 나는 일단은 체감한 게 없거든. 없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 너희들이 직접 체감하고 있는 청년 지원 정책이 있니? 대부분이 없다였어. 아니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었어. 하나는 아예 그 청년 지원 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도 모르겠다. 또 하나는 나는 그 청년 지원 정책을 활용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5년 이하의 사회 초년생들에게 이제 청년 그 행복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지원을 해주는데 5년 이하의 사회 초년생들이잖아. 돈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은 3천만 원. 몇 천만 원이지 막 많게는 4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 청년 지원 정책 중에 귀에 제일 잘 들어오는 거는 보증금 대출 이런 거야. 사실은 진짜 맞아. 어떤 시기에 나온 정책 중에서 보증금 전세 대출이 가장 금리가 싼지 한도가 어떨 때 제일 높은지 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디딤돌 주택자금 대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연소득에 대한 조건들이 생각보다 많이 까다로워서 맞아. 신혼부부면은 둘이 합쳐서 뭐 6천만 원 이하. 거기를 애매하게 넘는 사람들은 답이 없는 경우들이 좀 많아. 은행에서 일하는 친한 지인분이 있었어. 중소기업에 다니는 친구들과 대기업이나 공무원 이렇게 뭐 우리는 직군이 되게 다르잖아. 사업하는 사람들. 그랬을 때 대기업이나 뭐 이런 데 다니는 친구들이 대출 한도가 훨씬 높다. 어쩔 수 없이 한도가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할 때 자기도 되게 답답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런 얘기를 어른들이랑 또 한 번 해본 적이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 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대기업 취직하라 그랬지. 막 이런 소리만 들리니까 되게 가슴도 무너지고 답답하고 그래서 어른들이랑 주거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더.
우리 부모님도 그래.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자꾸 뭐 조사하라고. 취업해라, 뭐 공무원 이런 얘기를 많이 좀 하셨는데. 근데 나는 이제 사실은 이제 올해 결혼을 앞두고 살아야 될 집을 좀 찾고 있는 중이거든. 준엽이 되게 동안이다. 준엽이 되게 동안이다. 집을 산다 이건 약간 머나먼 이야기였단 말이야. 이게 맞닥뜨리고 이걸 집을 구해야 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집값이 뭐 다 올라가서 집 사기가 참 집 구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와닿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좀 관심을 가지고 혜택 같은 거 있으면 못 챙기는 게 바본 거잖아. 맞아. 나는 그래서 집값에 대해서 청년들이 그 현실적으로 내가 얼마를 모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도 내가 모아놔야 되는 목돈이 일단 원룸 기준으로 한 3, 4천 정도? 둘이 살만하면 투룸이면은 1억 7천 정도의 전세가 나올 거고 이런 지원 사업에서는 보통 1억 원까지 지원을 해주니까 한 둘이서 7, 8천 정도 모아야 된다. 뭐 주택 청약 같은 경우에도 계약금이라고 집값의 10%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그 집값의 30% 정도는 내가 모아놔야 이제 당첨이 돼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 되게 꿀팁.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보통 없어. 맞아.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걸 공부해야 될 어떤 자극이 하나도 없었던 것도 사실인 거야. 마냥 이제 내 탓을 하기에는 조금 억울한 면도 있다는 거지, 약간은. 내가 진영이 얘기를 오늘 들으면서 느낀 점인데 뉴스도 청년에 대한 얘기만 계속하는 뉴스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 그러면은 사람들도 많이 듣게 될 거고 많이 그만큼 알게 될 거 아니야. 그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될지도 몰라. 맞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어. 지금 하고. 연습 플레인. 나는 정치인들이 연습 플레인을 일단 많이 봤으면 좋겠어. 오. 가장 좋은 꿀팁이네. 정치인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건 공감대 형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겠다면 나와주시면 일로 오세요. 아니, 나- 이리로 나중에 와주시면 나오시면 막 혼내는 거 아니야? 지금의 우리 세대가 그 어느 세대보다 제일 탈이념적이라고 생각을 해. 맞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사회가 발전해 가면 갈수록 진보와 보수의 경계는 계속해서 허물어져 갈 것 같은데 밖에 돌아다니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요즘에 정치인들 현수막 참 많이 걸어놓는단 말이야. 근데 그런 정치인들의 현수막을 보면 이들이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이해를 모르겠어. 못하는 경우가 맞아, 많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물어뜯기 형태의 어떤 이념 정쟁으로밖에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정책 중심의 어떤 정치를 바라고 있는 건데 여전히 이 기성 정치인들은 네거티브 형태의 정치만 계속 해오고 있어. 이 이념 정쟁에 지쳐있는 청년 세대들을 모두 이렇게 품지 못하지 않나. 그 사실 우리 청년들이 어른들을 좀 비하하는 단어로 뭐 꼰대, 뭐 틀 이런 표현을 안 듣게만 하면 된다. 반대로만 하면 된다. 특히 요즘같이 뭐 갑질과 관련한 사건이 나오는 사회에서 어린 청년들에게도 존댓말을 쓰는 게 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기자에게 함부로 뭐 반말을 한다던가 이런 게 사실 보기 좋지는 않거든. 나는 콘텐츠 스타트업 하고 있으니까 콘텐츠적으로 좀 접근해서 얘기를 하면은 2016년도 총선 때 우리가 만들어서 활동했던 팀 중에서 정치 아젠다를 다루는 게 있었는데 그 대선 후보 중에서도 삼수한 사람이 있어. 누굴 것 같아? 문재인. 알만한 모든 정당 한 군데 빼고서 다 우리한테 연락이 와서 콘텐츠 만드는 거 같이 해보자고 하더라고. 이 얘기를 하는 맥락은 지금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나서 똑같은 지금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야. 4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다가 이제 다시 청년들이 찾는 게 물론 이제 어떤 팀 하나, 젊은 팀 하나 잘 찾아가지고 뭐 콘텐츠 맡기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본인들이 맡겨야 돼.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이제 세미나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 가서 청년 트럭 위에 올라가서 구호를 외치는 게 더 이상 안 통한다면은 청년들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머무르고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를 알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걸 표현해줘야 된단 말이야.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 거는 온라인으로는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 오프라인으로는 청년들이 많이 가는 그런 힙플레이스라도 가라. 차라리 자체적인 채널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있는 장소에 찾아가는 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뭐 신박하기도 하고 재밌지 않을까. 한마디로 다 종합해서 모든 의견들을 보면 그냥 관심만 가지면 다 맞아. 된다. 이건 것 같은데. 그거야. 관심을 안 가지니까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진정성 있는 관심이어야 맞지. 돼.